반갑습니다. 소통하는 금융연구소의 소장 개살영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내용은요, 금융상품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의 앞서서 숫자 하나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알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금융상품 중에 바로 연금저축 상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연금저축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세테크 1순위, 재테크 0순위 상품으로 불렸던 상품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판매가 됐었고요. 그 이전에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해서 판매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연금저축이라고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 거는 구개인연금저축, 지금 거는 신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이 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돼서 2013년엔 크게 변화가 됐죠. 과거에는 조세제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2013년에는 이제 소득세법 기준으로, 과거에는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는데, 제가 과거 연금저축 상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숫자가 의미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은요, 10년 이상 불입할 저축으로서요, 불입금액 전액 소득공제가 됐고요. 그 한도를 연간 24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을 했어야 했고요. 연금 이외 형태로 받을 경우는 20% 기타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까지 추가로 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5년 이상 불입할 저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라고 해서 불입 조건은 완화가 됐고 받는 조건은 좀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해지가산세는 지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다 아시다시피 400까지 늘어났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금융상품은 지금처럼 이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혜택 때문에 이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모든 금융상품은요, 이렇듯 책임과 그리고 혜택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혜택만에 좀 집중을 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을 끝까지 유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이는 컨설턴트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이 컨설턴트 분들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 다단한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컨설턴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상품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컨설턴트 분들이 과연 모두가 도덕적이고 모두가 제대로 상품의 정보를 갖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다 알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혜택이 있으면 분명 책임이 따른다. 그러면 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품은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매우 유동성이 떨어지고 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품이죠. 하지만 혜택이 좋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으냐? 이 상품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당 300까지, 지금은 분기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800으로 800만 원 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입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입 금액을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상황을 보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연금 이해 형태로 수령할 경우는 기타 소득세를 많이 부과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소득공제 받은 거 그냥 토해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가 혜택과 그리고 불이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그 시간차가 있을수록, 그 시간차가 길수록 우리는 그 불이익을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 양면성이 있다. 혜택을 갖기 위해선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택할 때는 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추납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는 연금 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 같은 상품들도 있죠.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할 경우는 물론 리스크라는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반면에 불입에 대한 부담이 보험보다는 줄어든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에는 자기 상황에 잘 맞게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고 상품을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또는 변액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니까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시간 제한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